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만개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맞죠? 네. 나 이번 주 뭐 좀 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95% 회복했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면 오늘도 바로 축구장으로 바로 나가서 뛸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 회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썼으니까 이제는 아껴주고 아껴서 써야 합니다. 네, 아껴서 좀 쓰겠습니다. 우리 노영현 사장께서 형님 반갑습니다. 투자의 본질 책 나올 때마다 바로 구입해서 읽었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뭐 할 거냐 내용은 너무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2월 달에는 임대인 월세도 좀 내려주고 후배들 기술도 공유하고 형님 글귀 덕에 50대 지났어요. 내적 성장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상향하겠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 많이면 불혹, 그죠? 불혹이라는 부분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세상이 얘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마흔이 넘어가면 고집이 세지고요. 세상의 말에 유혹도 받지는 않지만 세상에 충고도 잘 안 듣는 나이가 40 넘어가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흔이 넘어가고 했을 때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 생각을 되게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MP 우리 주니어 매니저들 MP 변경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저렇게 유연한가? 그동안에 안 좋다 하던 것도 시세 딱 돌아서는 거 보고 바로 MP 편입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역시 강세장에는 용대리라 하잖아요. 용감한 대리들이 주식 잘한다고. 역시 유연한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걸 최근에도 느꼈는데 아무튼 우리 40대 넘어가면 불혹이라고 하지만 유연하게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듣고 50이 되면 뭐죠? 50이면 지천명이잖아요. 그죠? 하늘이 나한테 준 명은 뭔가 그 사명은 뭔가 제가 딱 나이 50이 됐을 때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동학개미의 스승이 됐습니다. 동학개미의 스승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나요? 라고 어제 새로 오신 신규 고객분이 물어보시길래 그거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닉네임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그런 닉네임이 붙었을까. 어쨌든 그때 코로나 때 뭐 경제 전망을 가지고 시장이 거기서 1100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25년 동안 했으니까 과거에 9.12 테러 그리고 2008년 뭐 그런 상황 말씀드리면서 그때 참 우리 동학개미라는 이 이름이 붙은 이유가 외국인이 저렇게 30조나 때려 파는데 겁도 없이 너네 샀다가 나중에 다 우금치 전투에서 몰살 당하는 것처럼 될 거야. 그런 약간의 비아냥거린 그런 닉네임이었잖아요. 동학개미. 그래서 그때 참 뭔 사명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도마개미들 다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니다고. 그죠? 내년에 3,000포인트 가는 장이니까 그 샀던 주식들 또 그때 우량주들 많이 사셨어요. 우량주가 이 외성 변수에 의해서 폭락할 때 거기다가 밑에 막 때린 외국인이 잘못한 거지. 우리 동학개미 투자가들이 참 용기 있게 잘 하신 거였었거든요. 그것부터 뭐 그때 그동안에 제가 뭐 파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8, 9월 달에는 또 조정이 오고
하지만 2250원짜리에서 조정 끝나고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면 또 올라가면서 뭐 3천 넘어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제가 강세장을 좀 잘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닉네임을 붙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그때 이 폭락을 겪어본, 이 폭락 시장을 겪어본 사람들이 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살아남은 고수들이 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서 동학개미의 스승 이게 뭐지? 하늘이 주신 사명이구나. 지천명.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품 독립군 노 대표께서도 지금 하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 사명을 닉네임에다가 적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이미 어떤 사명인지 부품 독립군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부품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죠? 이렇게 끌려다니는 하청업체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나 독립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회사와 제품을 만들겠다. 저는 그게 딱 느껴졌습니다. 처음 이 닉네임을 보는 순간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지금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그죠?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내가 갖춰서 독립군 같은 역할을 하겠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짱짱구님이 매일 뉴스를 경청하다가 작년부터 이 멤버십에 가입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태돈님께서 몸을 아끼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든지 이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써니님, 주식 초보인 쌍둥이 할미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세상에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10개월 전에 취미생활처럼 가볍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식하게 시작해서 마이너스 20% 갔었는데 체슬리 가입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지금은 플러스 수익이 마이너스 20에서 다 회복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번 구정에는 수익난 일부분을 인출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 딸, 며느리 보약 한 채씩 선물 예정입니다. 네, 주식으로 번 돈은 이렇게 쓰시는 게 남는 겁니다. 네. 체슬리 MP 종목 보면 모두 사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겨 혼자 웃고 있답니다. 그리고 ETF 강의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용어들이 너무 어렵네요. 하셨는데 쌍둥이 할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짧은 문구만 봐도 참 열심히 그죠? 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시면서 지금 벌써 ETF 강의까지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게 머리가 이제 굳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야 본업이니까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 초보인 쌍둥이 할미라고 하셨는데 참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 고객분 중에도 지금 70대 중반 되시는 부천에서 안과하셨던 원장님 계시거든요. 만나보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뭐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들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저도 저래야 되겠다. 네. 내가 나중에 70대 돼도 저렇게 열심히 새로운 걸 익히고 배우려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댓글 계속 남겨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되려면 이런 댓글을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 다른 채슬리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귀감이 되실 겁니다. 잠이 보약이고 오랫동안 채슬리와 연결된 모든 귀한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참 제가량님 여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쭉 적어주셨는데 제가량님 책 못 받으셨다면서요. 그 주소 회사에다가 연락을 안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저거 책 보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저희 회사 그 대표 번호가 780에 한 번씩 보면 우리 집 전화번호가 뭔지 기억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죠? 780이 아니었네요. 784에 3520이네. 예, 784에 3520입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최근에 또 좋은 책이 왔어요. 이거 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투자의 시간. 네, 어제 왔는데 권호상님이라고 여러 번 그러니까 좋은 책 내셨던 분이신데 책을 13권이나 내셨던 분인데요. 고등어와 주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돈은 어떻게 자라는가 오늘부터 제대로 금융 공부 돈을 배우다 등등 약간 우리나라의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분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책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책 제목만 안에 있는 목차만 보더라도 투자는 가격이 오를 자산을 사는 행위 은행 예금에 돈을 넣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닌 투자. 수익과 리스크를 함께 따지니까 과학적인 투자. 이길 확률이 높아야 좋은 투자. 손실을 두려워 말아야 더 나은 성과를 얻는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이 예금, 채권보다 결국 낫다. 단기적 이익을 반복하면 그걸로 충분. 등등 해가지고 이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담아 놓으셨는데 한두 장만 제가 딱 읽어봤는데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렇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 보내드릴게요. 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투자의 시간. 권호상 지음입니다. 이번에 그 종가 맞추기 우승자 1, 2, 3등도 책 보내드리는데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날마다 대표님 보면서 기다립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마일 덤보님이 하셨고요.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입니다. 농담이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박기대 님이 저는 50 넘어가면서 몸이 느낄 정도로 회복력이 떨어지는데 하셨는데 네. 그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죠? 우리 한 나이 45 넘어가서부터는 이 다치면 회복이 빨리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이제 5학년들은 지금 운동 안 해놓으면 그죠? 제가 파마한 걸 눈치채셨군요. 서련 없고 티어 님이. 네. 네. 우리 설레이는 배경님이 고3 되는 아들이 EBS 강의 보기 싫다고 하길래 그래도 봐야 한다고 10분이라도 보라고 했더니 잠시 후 결국 아빠 나 다 봤어 하더군요. 근데 정작 제가 그 전문의 ETF 강의가 시작되었다고 문자를 받고도 꾸물거리고 안 보고 있네요. 반성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강의를 찍다가 우리 이 대표한테 강의 끝나고 어스 그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애국자라고. 그 컨텐츠를 만든 거는 저희지만 이런 컨텐츠 만들어 봅시다라고 계속 저희를 쪼은 거는 어스 담당자거든요. 저희가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강의 프로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든데 저희를 그렇게 쪼아대더니 또 우리 이승준 대표가 정말 꼼꼼해가지고 ETF는 사실 그 ETF에 여러 가지 그 숨겨져 있는 이번에 TR 같은 거 있잖아요. 토탈 리턴. 토탈 리턴이 뭐고 또 해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ETF 투자했다가 나중에 내가 저거 할 걸 이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 아주 디테일한 거를 다 꼼꼼하게 조사해 와가지고 강의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대표한테도 되게 감사했고 또 우리 박성구 매니저가 요즘 용대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25년 ETF 포트폴리오까지 국내 포트폴리오까지 딱 짜줬는데 그게 최근에 막 날아가던 그런 업종들 포트폴리오라서 어제 안 그래도 어서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달마다 저거 ETF 이 포트폴리오가 변경될 때 그래도 이번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6개월 동안 뭐 저거 수강권이 있으시잖아요. 6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ETF 포트폴리오 보내드리자. 그렇게 제가 어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중요한 기사가 좀 많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죠. 트럼프 이 부분인데 700조 AI 프로젝트 가동, 빅테크 기업 역대급 투자인데 아마 뉴스 좀 보시긴 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 위에 사진부터 설명드리면 트럼프와 빅테크 3인방입니다. 우리 손정희 회장님 제일 딱 옆에 계시고 그 다음에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님이시군요. 레리 앨리슨 그리고 요 샘 얼터만입니다. 네, 보면 우리가 외국인들 서양인들이 보통 뭐 영화에서 보면 책상 위에다가 다리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좀 예의가 그런 거는 이 동양적인 예의랑 이 서양적인 거랑은 좀 예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몇 가지 보면서 서양에는 그런 예의 개념이 좀 없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요. 다 요 세 명 다 넥타이 다 메고 오고 보세요. 이렇게 손 모으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손 모으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사진에 보면 이런 정상회담 했을 때 뒤에서 빌 클린턴이라든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뒤에서 이렇게 딱 손 모으고 서 있는 사진 같이 딱 잡아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할 때 저렇게 옆에서 딱 손 모으고 있구나. 그런 것도 한 번씩 사진에 나오는데 서양에서도 보면요, 이 예절 교육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예의 발언 그게 영어로는 attitude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attitude를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스스로도 항상 이 attitude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attitude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4년에 걸쳐서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지금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공표했다. 근데 갑자기 손정희 회장님 사진을 보면서 손정희 회장님이 나이가 많을까? 트럼프가 나이가 많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안 찾아보면 자꾸만 머릿속에 누가 더 많이 나이가 많나 신문 읽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1957년생이시거든요. 아이고 트럼프보다는 거의 뭐 띠동갑 이상 나이 차이가 난다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46년생입니다. 11살 차이 나네. 자,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4년에 걸쳐서 AI 데이터 센터에 5천억 달러, 720조를 투자한다고 공표했는데, 이 720조가 우리나라 예산이에요, 예산.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이 670조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금 대부분을 해외에서 끌어와서 AI 인프라 합작법인인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기로 했고요. 자금 조달 업무는 자금 조달 임무네요. 임무는 손정희 회장이 맡았고, 네, 돈 끌어오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제일 힘든 건 네가 했다 그죠?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면서 거의 즉시 미국 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투자와 관련해서 AI 기술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스타게이트는 미국의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선언이라고 말했고요.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서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얼터만과 이런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스타게이트의 첫 캠퍼스로는 본사를 얘기하는 거죠. 텍사스주 에블린이 낙점이 됐고요. 텍사스는 셰일 혁명의 본거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중심 정책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죠. 야, 여기다가 초기 1,000억 달러에서 투자금이 5천억 달러로 불어나면 스타게이트 캠퍼스를 다른 주로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게이트 구상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대 AI 모델 구동을 위해서 수백만 개의 서버칩이 들어간 데이터 센터를 약 1,000억 달러를 들여서 구축하기로 한 데서 시작이 됐고요. 지난해 3월입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사인 MGX가 가세하고 소뱅이 글로벌 자금 조달을 맡으면서 규모가 5배로 커졌고요.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엔비디아, 소뱅의 저전력 반도체 설계 IP 자회사인 이 암, 이래서 암 주가가 어제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암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중국의 AI 굴기를 무산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일본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타게이트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 기업에도 손을 내밀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전략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자, 밑에 데이터 센터와 AI 시장 규모가 나옵니다. 그죠? 2025년, 2023년 185에서 2027년에는 뭐예요? 9,900억 달러? 2023년도에 AI가 185억 달러였는데요. 한 25조 정도였는데 27년이면 뭐 3년 뒤잖아요. 3년 뒤에는 9,900억 달러, 1,400조, 그죠? 1,400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 AI, 오라클, 소뱅 등 3개사가 주축이 되어서 설립할 스타게이트의 목표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와 이를 가동할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지금 연초 이후로 40% 이상 올랐더라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와 다르다. 수백만 개의 서버칩이 장착되고 고성능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전 설비 용량 150메가와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소도시가 연간 사용량
사용하는 전력량이고 AI 업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AI 성능을 향상하려면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지역 거점별로 있어야 한다. 중국도 정부 주도로 지금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을 동원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바이두만 해도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항할 쿤룬이라는 AI 반도체를 개발해 데이터 센터 성능을 높이고 있고요. 텐센트는 훈위안 AI와 같은 초대형 모델을 훈련시키는 슈퍼컴퓨터를 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샘 얼트만은 이 같은 중국의 행보를 겨냥해서 미국의 AI 패권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확대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스타게이트 설립안 발표를 통해서 빅테크의 손을 확실히 들어줬고요. 오픈 AI는 스타게이트 운영을 도맡을 예정인데 이날 발표 회견장에서 트럼프와 나란히 선 샘 얼트만은 슈퍼 AI가 등장해서 인류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고요. 스타게이트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뭐 뒤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무시무시하다, 그죠? 네, 이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이런 거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되고 반도체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소송건 때문에 빠졌다가 확 올라오고 있고 네. 제 생각에는 2달 안으로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Make in USA 효과, 미 투자 유치 사상 최대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FDI를 유치를 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죠. Foreigners Direct Investment입니다. 대대적 관세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으로 자본 쏠림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해외 투자 분석 업체에 따르면 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이 유치한 이 그린필드 투자,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투자는 2,100여 건으로 관련 기록이 있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았고요. 총 투자 규모는 2,270억 달러, 약 320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 세계 신규 FDI 프로젝트 중 14.3%가 미국 투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2.7%포인트 높아졌네요. 대미 투자 증가는 강력한 소비 수요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이 칩스법 등 정부 인센티브가 반영된 결과이고 반면 중국과 유럽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투자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국이 신규 유치한 프로젝트는 400개 미만으로 오히려 사상 최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FDI니까 외국인이 중국에다가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요즘 누가 중국에다가 하겠습니까? 미국 내 투자 유치가 급증한 것과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시작한 신규 프로젝트는 2,600개로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각국 투자를 빨아들이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흐름과 달리 미국만 성장이 가속화하는 미국 예외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이런 경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더 이상 향상이 안 되면서 그 달러를 가지고 해외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죠? 지금은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인쇼어링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올해도 이런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말만 하면 다 된다. 역대급 AI 폰 삼성 갤럭시 S25 뜬다. AI가 항공편 찾아주고 그리고 통화 내용도 정리해주고 내용 한번 볼까요?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 사장이 언팩 행사에서 이렇게 선보였네요. 전자가 최신 AI 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고요.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24가 AI 폰의 맛보기였다면 갤럭시 S25는 AI가 현실에서 사용자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도와주는지에 초점을 맞췄네요. S25에 적용된 AI는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해도 이해하고 사용자의 습관을 알아서 파악해 별다른 명령 없이도 다음 행동을 예측해서 최적의 방법을 제안한다. 제가 차만 딱 타면 출근할 때 아침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오늘이 한국경제신문 지금 보고 있죠. 네, 환경에서 나오는 아침 전날 미국 시장 시황 정리한 거, 환경 글로벌 마켓도 듣고 시황면도 듣고 뭐 이럴 때 그걸 매번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AI 폰이 알아서 딱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인 AI 삼성 갤럭시 S25 시리즈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 각각의 앱별로 흩어져 있던 AI 기능을 하나로 모았다는 점이라네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원 UI 7을 설계하면서 전자와 구글의 AI 비서가 자유롭게 연동되도록 되어 있고요. 구글 앱에서는 제미나이, 그리고 삼성 앱에서는 갤럭시 AI를 각각 소환해야 했다며 과거에는,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 AI 버튼을 길게 누르면 AI가 알아서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부른다고 합니다. 삼성과 구글의 기본 앱 14개와 스포티파이, 왓츠앱 등 16개 앱에서 울타리 구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군요. 더 잘 알아듣고 한 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변화인데, S25의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고 월요일에 출발하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일정을 토니 김에게도 전달해줘라고 말하자 AI가 알아서 구글 플라이트에서 항공편을 찾은 뒤 삼성 메시지 앱을 열어서 토니 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ircle to Search는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검색에 더해서 기기에서 재생되는 음성도 검색할 수 있도록 진화했군요. 자, 이 정도만 읽어봐도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를 바꿀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격이 걱정인데, 가격은 동결됐군요. 환율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격은 인하한 셈인데, 최상위 모델인 S25 울트라는 12GB 메모리의 저장 용량에 따라서 256GB는 169만원, 512는 184만원, 1TB는 212만원? 되게 비싸네요. 네, 가격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동결된 가격인데, 와, 핸드폰 가격 비싸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가격에 저렇게 AI 기능이 많이 장착이 됐으니까 좀 잘 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명선호 티웨이 항공 적대적 M&A 나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제2의 고려아연 같은 갭이 막 3개, 4개, 5개 막 나올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국내 최대 리조트 운영사인 대명콘도. 저도 대명콘도를 2004년인가에 사가지고 아직 그 콘도 회원권이 있긴 한데, 대명선호그룹이 저비용 항공사 LCC TA 항공 경영권 인수에 나섰고요. 오늘 3월 예정된 TA 항공 정기 주총에서 표 대결을 통해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대명선호가 지금 TA 항공 지분 26.77%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자, 그런데 최대 주주인 예림당은 29.74예요. 지분 격차가 3%포인트밖에 불과합니다. 비슷하죠, 고려아연하고. 대명선호는 또 다른 LCC 에어프리미어 경영권까지 인수해서 TA 항공과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른 LCC 에어프리미어까지 해서 합병하면
완전히 이 LCC 쪽에서는 독보적인 강자가 되겠다. 이런 구상이다. 그죠? 대명 소노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이 TA항공을 상대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면서 신규 이사 선임을 포함한 주주 제안을 했다고 20일 밝혔고요. 이사 후보로는 서준혁 대명 소노그룹 회장을 포함해서 9명을 추천했습니다. 3월 임기가 끝나는 TA항공 이사 4명 자리에 더해서 5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게 목표이고요. 대명 측 계획대로 된다면 TA항공 이사회는 기존 7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구성도 예림당 측이 3명, 대명 소노 측이 9명이 되군요. 대명 소노는 TA항공에 주주 명부, 열람 등을 청구했습니다.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면 주주 명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총에서 표 대결을 통한 M&A도 고려하겠다는, 적대적 M&A도 고려하겠다는 거고요. 자, 대명 소노가 현 경영진 교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경영 능력 부족인데, 대명은 경영 개선 요구서에서 TA항공이 부족한 정비 비용과 인력 등으로 미뤄볼 때 항공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국토교통부의 연쇄적인 행정 조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TA항공이 이런 시일 안에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고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명 소노는 경영권 확보에 성공하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TA항공에 대규모 자금을 수혈하고 안정적인 항공사 운영 전력도 내놓겠다고 했네요. 자, 근데 이 적대적 M&A가 붙었을 때 이 가격에 정말 살만한 회사인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려하연 살만한 회사인가? 예전에 한진칼 막 거품 일었을 때 굳이 줘버리지. 뭐 사실 그런 느낌도 좀 받았었는데 많이 비쌀 때는. 그래서 왜 인수하려고 하는지 밑에 나옵니다. TA항공은 지난해 국제선 이용 승객이 657만 명 기준으로 제주항공 855만 명에 이은 국내 2위 LCC네요. 23년에 매출 1조 3,487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1조 5천억을 돌파하면서 2년 연속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항공업계에서는 대명그룹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TA항공 주주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명소노는 국내에만 18개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 사업 강화에도 나섰는데 2019년 현대건설이 운영하던 베트남 송지아 리조트의 위탁 운영권의 확보를 시작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노르망디 호텔, 그리고 뉴욕 33C 포트 호텔 등을 사들였거든요. 그룹 내 호텔 리조트 사업을 담당하는 소노 인터내셔널의 23년 매출은 8,470억이고요. 같은 해 예림당의 매출 205억 원에 비해서 40배가 넘습니다. 서 회장은 항공산업을 대명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명은 에어프리미아와 합병에도 나설 예정인데, TA항공과 에어프리미아 두 항공사 간 합병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두 항공사 간 중복 노선이 많지 않아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고 대명소노그룹의 리조트 호텔과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 구상이 가능하다. 그러겠네요. 소노 인터내셔널은 작년 11월 JC 파트너의 에어프리미아 보유 지분 22%의 절반에 해당하는 11%를 581억에 인수했고요. 오는 6월 이후 남은 지분 11%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도 확보해 놨군요. 이 싸움도 되게 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K배터리 얘기 좀 나왔네요. 트럼프 행정명령 최악은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한국 배터리 업계가 예상한 수위였고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이는 의무화 조항을 폐기했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향후 세부 규칙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잘 살펴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당선인 시절 밝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담담한 분위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령한 AMPC, 미국의 이 보조금이 2023년에 6,800억, 작년에는 1조 한 5천억을 돈을 받았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섹션 2E를 통해서 전기차 의무화 명령을 폐지했고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또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하는 섹션 7A 항목으로 IRA나 인프라 지원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의 예산을 즉시 중지. 예. 근데 immediately pause네요. 예. pause입니다. pause. 그래서 완전히 폐기가 아니라 immediately pause네. 자, 전날 배터리 업계에서는 세션 7A가 IRA의 첨단 제조 세액 공제를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혼선이 있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물량에 따라서 생산기업에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줬고요. 미국 생산 거점을 가장 많이 마련한 LG엔솔은 지난해 1조 4,800억 원의 AMPC를 수령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MPC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안도했고요. 조세 정책을 바꾸려면 행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 법안을 바꿔야 되군요. 다만 전기차를 살 때 지급하는 대당 7,500달러의 구매 보조금은 행정부 세부 규칙을 통해서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상 차종을 줄일 가능성이 크고 미국 정부가 배터리 공장에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도 행정부 차원에서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AMPC 규정은 향후에도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요. 미국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각각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 배터리 기업이 투자한 조지아주 등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 공화당 의원들이 약간 반기를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AMPC가 중단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굳이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 이유가 AMPC를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녀에 증여할 종목 QQQ. 한국은 조선주의만. 박장원 신한투자증권 PB 팀장이시군요. 박장원. 네. 인베스코 QQQ, 티컷 QQQ, 자녀에게 증여할 만한 종목입니다. ETF를 통한 이 절세, 그죠? 증여 방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증시는 종목과 업종별로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라면서 기술주에 집중하는 QQQ 같은 상품에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만하고요.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대표 ETF입니다. 금융주를 제외하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100개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요. QQQ는 지난 5년간 135% 올라 S&P 500 지수 83%를 50% 이상 앞질렀습니다. 네, 저희도 이 ETF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더니 시장이 오를 때 QQQ가 더 강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자, 박PB는 QQQ는 기술주 중심이어서 변동성이 크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S&P 500보다 낮고요. IRP 계좌를 통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QQQ와 이제 구조가 동일한 상품을 매수해서 수익률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ETF 강의에 이렇게 미국 주식의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요 ETF를 투자했을 때랑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QQQ를 다이렉트를 투자했을 때랑 이 세금 효과가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이게 유리하고 어떨 때는 여기 유리한 게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나네요.
ILP 계좌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재투자에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는 해외 자산을 반드시 편입해야 전체 수익률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지수가 떨어질 때까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꾸준히 모으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조선과 원자력 발전 업종을 추천을 했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고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 수주 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을 시사한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 PB는 지난해 회사 전체 PB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군요. 주식 실전 투자대회 2024 한국 스타워즈 상반기 우승도 한 인재시군요. 네. 하여튼 ETF도 잘 활용을 하시면 절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QQQ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네, 짝수해 특히나 대충 2년 차에는 QQQ는 잘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배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밖에 참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